이 롤렉스나 샤넬백 가격 진짜 엄청나게 상승하더라고요. NFT 가격이 몇백억 말이 돼? 원숭이 사진 뭐 이상한 거 게임처럼 그려놔가지고 그게 몇천억이래.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데 투자에 대해서 올바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차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짜 저도 놀랐는데. 예. 개그를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선배들 뭐 거의 다 그런 얘기 하죠. 하잖아요. 예. 그럼 제 자신이 선생님들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난 왜 이런 얘기를 후배들한테 해줬을까? 왜냐면 나도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그렇게 일을 해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개그 콘서트 나오면서. 그렇게 벌었던 그 돈들이 내 인생에 이제 남은 60년을 지탱해 줄 수 없다라는 일단 첫 번째 결론을 얻었고, 두 번째 착각은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어요. 이 일이 계속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곳은, 일이라는 곳은 온전히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시장의 변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기계공학과에서 전자공학과로 대체되는데,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현재 이제 자동차를 만들던 그분들이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서 모든 인생을 걸었겠지만, 전기차가 나오는 시점에서 그분들에게 일을 그렇게 온전히 즐기면서 일을 하면 알아서 돈이 따라온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죠. 전 못한다고 보거든요. 개그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이 공개 코미디라는 트렌드가 결국 20년이나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지만, 일을 열심히 해, 즐겨라고 했던 그 후배들은 지금 현재 택배를 하는 친구도 있고 배달 라이더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 그 직업이 뭐 그런 건 나쁘다 아니, 뭐 이런 의미가 그런 건 아니라 전국에서 정말 제일 웃기다는 친구들 1년에 10명씩 뽑아놓고 그들을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알아서 따라온다는 말을 해주면서 그들을 그쪽으로 몰았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돈이란 게 정말 무서운 게, 내가 관심을 갖는 딱 그 정도만 주더라고요.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갖는 만큼 기회가 더 많이 열리는 것이 저는 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목적을 위해서 돈에 한번 노년기가 오기 전까지 한번 돈이라는 것에 물론 돈으로 투자하지만 나는 돈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돈으로 투자를 하지만 돈에 투자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그렇죠. 네. 어떠세요? 우리 또 진행자분, 돈은 목적으로 살고 밖으로 꺼내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 말을.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네. 뭐 이게 목적이든 수단이든 또 그게 더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우리 주변에서 늘 계속 함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투자라는 것도 약간 그 지점은 뭐 이제 쉴 때는 쉬어야 된다, 뭐 투자해서 손을 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 일단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건 공감이 갑니다. 네. 그 배우 성동일 씨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프로는 입금이 되면 간다. 그렇죠. 입금이 안 되면 안 하는 거다. 근데 입금이 딱 됐으면 그들이 나한테 바라는 거 그 이상은 해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되게 그 말이 와닿고. 여기 출연료 있나요, 근데? 여기요? 네. 홍보하러 나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아, 출판사에서 잡은 거죠? 아, 알겠습니다. 솔직하죠? 솔직하죠? 표가 안 돼야겠네. 요 책에 보니까 라면의 저주가 나오더라. 라면의 저주. 그러니까요. 이게 그 라면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라면은 아니고요. 네, 예, 네. 진라면도 아니고. 이 라면 항상 뭐 많이 주변에 항상 있어요. 저도 오늘도 들었어요, 그 얘기를. 서울 아파트를 그때 샀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걸 만약에 샀더라면, 내가 그때 전세를 안 들어가고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애플이 나왔을 때,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을 사는 게 아니라 아이폰 주식을 샀었더라면 이라는 말들을 계속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죠. 그다음 요즘에 비트코인 쪽에서는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껄무새라고 하더라고요. 껄무새. 그때 살 걸. 껄. 그때 팔 걸.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이제 어떤 투자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우린 그 투자를 한 오늘을 보고 있잖아요. 네. 이 투자를 성공했던 오늘은 이 사람이 준비했던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성공한 모습으로 옆 사람이 봤을 땐 그 오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제 뭘 했던 거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리고 나서 단순히 배 아파하죠. 나는 심지어 준비도 안 했는데. 이 라면 끓이는 분들은
어차피 그거는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요. 네, 이거 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나는 어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어제 있었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하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거 할 걸. 뭐 샀었어야 되는데. 야, 내가 살려고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투자의 자세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건 어차피 본인의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뭐 이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지. 저 사람 운이 좋아서 저거 한 번에 넣어서 저렇게 됐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투자를 대하는 좋은 태도가 아니다. 나쁜 태도다. 빨리 버려야 할. 빨리 하지 말아야 될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의 또 본성이기도 해서 네. 쉽지가 않죠.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죠. 맞아요. 네. 예. 그게 또 항상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자주 보이고 자주 들리고 네네. 또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쉬우면 뭐 다 부자죠. 그렇죠. 네. 예. 뭐 우리나라 증시에만 2,400개 넘는 종목이 상장돼 있는데 그 중에 뭐 상한가도 나오기 나름이고 하는데 그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울해지죠. 네. 저도 아까 잠깐 주식장 들어보고 좀 우울해졌습니다. 요즘 좀 좋지가 않아요. 시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예. 농담이고 저는 사실 미국 주식만 하거든요. 그래요? 국내 주식 안 하세요? 국내 주식은 그냥 그럴 때만 이거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오늘 좀 소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날 약간 좀 뭐 단타 치고 그래요. 결국 투자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우상향하는 무슨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좀 유리하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비겁한 지점은 아파트였고 두 번째 비겁한 지점은 코로나19였어요. 예, 그게 이제 주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 그런 이야기 마침 참 있는데 사이클을 예측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모일 만한 새로운 지점을 찾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그럼요. 되더라고요. 돈이라는 것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네. 누군가 10억을 벌면 누군가 10억을 잃었어야 되는 게 이 투자라는 시장인데. 뭐 2016년에 황현희 씨한테 이제 아파트를 판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제 이름은 빼주시고.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죠. 모든 투자물은 누군가가 팔았고 누군가가 샀고 그게 또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어떤 새로운 투자물이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그 예측이 이루어져서 이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 투자로 성공한 이제 경우가 되는 거겠죠. 네. 예. 근데 결국 새로운 투자물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려면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가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모든 이제 상승해 있던 투자물이 지금 현재 이제 그 모습들이잖아요. 네. 테슬라가 갑자기 뭐 다시 1000달러로 1200달러를 도파하고 막 이런 모습도 결국엔 또 전기차가 미래에는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한 것이고 또 요즘 온라인에 비트코인도 이제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서 이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이 뭐 연관될 수가 있고 또 요즘 나온 뭐 NFT 관련해서도 약간 가상 공간에서의 이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 디파이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을 텐데. 근데 디파이는 또 이런 코인에 대해서 이자를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까라는 건 그건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지속되는 이 움직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변화에 조금 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투자에서만큼 고집 부리는 것만큼 바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부동산이 최고지. 부동산만 해.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부동산이 뭐가 최고야. 뭐 주식이 최고지. 뭐 어떤 한쪽은 그거 다 옛날 투자물들이고 비트코인만 해.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뭐 부동산 못하게 법으로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자세, 귀를 여는 자세가 제일 좀 중요한 것이다. 또 요 지점도 인간의 어떤 본성하고 되게 이제 맥이 닿는 부분이긴 한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샤넬백을 사려고 백화점에 줄 서는 것을 한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심하다. 그렇죠. 예. 샤넬백 진짜 사려고 막 백화점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다 그러니까요. 리셀러 아니냐,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물론 이제 그 갖고 싶은 욕망들은 조금씩은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심하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샤넬백이랑 롤렉스 시계랑은 같은 의미로 보거든요. 저는 투자물로 봐요. 지금 차고 계신 거 롤렉스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그 같은 회사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싼 거예요. 이것도 싼 거예요. 아 그러네. 같은 아이패드 제 거보다 비싼 거예요. 이거? 네, 제일 싼 거예요. 이거 같이 있어. 제게 제일 싼 건데. 이거 8년 전에 산 건데, 8년 전에. 서로 경쟁하고 있다 지금. 누가 더 싼 건지.
그래서 뭐 예. 샤넬백이든 롤렉스든 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건 이제 본성인데. 저는 샤넬백이랑 롤렉스랑 부동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투자물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잖아요. 네. 샤넬백도 내가 메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이 편의를 누릴 수가 있고. 네.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도 내가 차서 다른 사람이 쟤 롤렉스 찼어 라는 그 성공의 이미지를 또 본인에게 선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를 시계는.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이미지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은, 그 롤렉스의 가격은 멈춰 있습니까? 샤넬백의 가격은 멈춰 있고 아파트의 가격은 멈춰 있어요. 지금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감가상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약간 소비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샤넬백이나 그 롤렉스 시계를 사고 그것을 이제 소유한다는 것은 일종의 경제적인 활동으로 봐야죠. 일종의 NFT 비슷한 거죠. 그렇죠. 샤넬백도 뭔가 뭐 희소성이라고 말할 많이 수는 찍어내지 없지만 않잖아요. 예. 하여튼 좀 한정적이기는 하고. 네. 그 이것도 일종의 투자 행위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 행위죠. 네. 그 리셀러가 왜 나쁘다고 표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내가 가서 줄 서서 사기에는 좀 나는 힘들고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나 다른 방법으로 좀 구매하고 싶은 사람의 만족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네. 500만 원에 산 걸 6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네. 있으니 그 그렇죠. 리셀러들이 활동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소비에 대한 건 각자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그 백을 안 사고 싶은 걸 안 사면 되는데 그걸 산 사람은 그걸 왜 사?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경제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진짜 저도 놀랐는데 예. 이 롤렉스나 샤넬백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상승하더만요.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신기해요. 또 중요한 게 이 부동산과 그 샤넬백과 롤렉스 시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또 증여가 가능하잖아요. 세금이 안 붙죠. 네, 세금이 안 붙고. 근데 증여세는 이제 부동산은 많이 붙긴 하는데. 네. 뭐 같은 맥락으로 나이키 신발, 뭐 조단, 뭐 이런 거 이제 얼마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 거. 예. 그거는 당연히 누군가가 소유를 하고 그러면 또 누군가는 또 그걸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따르면 미술품도 마찬가지죠. 미술 우리가 되게 유명한 그 그림이 뭐 몇 억의 경매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예.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NFT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방송을 하는 내내 제가 이야기한 게 이거였어요. 비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 맞아요. 왜냐면 샤넬백이든 롤렉스든 정답입니다. 뭐 나이키 뭐 에어조던 시리즈든 이거는 일종의 NFT랑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한정판이 똑같죠. 있고 예, 예. 진품이 있고 또 그걸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니아층이 확실히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네요. NFT까지. 그 NFT 보면은 원숭이 얼굴인데 뭐 그게 몇백억이야? 몇십억이야? 네. 몇백억. 뭐 몇 마리로 쪼개가지고 막 원숭이가 뭐 바나나를 물고 있고 뭐 이런 사진들을 계속 몇십 개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당 뭐 몇십억씩 팔잖아요. 네. 몇 억의 거래가 되고 그 일반인으로 할 때 뭐 하는 거야라고 이해를 못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차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투자를 하려고 이제 마음먹은 분들은 샤넬백을 사서 줄 서 있는 사람을 미쳤어 왜 줄 서 있어?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네. 또 이제 투자에 있어서 뭔가 열린 마음으로 투자를 하기가 또 쉽지는 않고. 그럼요. 결국 저는 그게 가장 배척해야 되는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내 생각이 맞아 고집 부리고 이게 투자에 있어서는 제일 무서운 단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NFT가 가격이 몇백억 말이 돼? 원숭이 사진 뭐 이상한 거 게임처럼 그려놔가지고 그게 몇천억이래?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을 뭐 물론 이제 지나가 보면 이게 뭐 거품일 수도 있겠고 뭐 그렇죠. 가격 변동성이 심해질 수도 있겠고 네. 합니다만 어떤 투자의 자세, 지금 현재로 태도 예. 측면에서 보면요. 비트코인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 2015년도. 사기라고 그러고. 예. 제가 예. 첫 문장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안 읽어봤죠. 읽었어요? 읽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뽑았죠. 자꾸 찾아봐요, 근데. 딱 나와야죠, 첫 문장 안에. 이렇게 신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책을 딱 보면서 이렇게 야. 신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용이란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신용? 첫 문장이 나는 돈을 좋아한다예요. 네. 나는 돈을 좋아한다. 근데 사실 저 말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대중의 사랑을 먹고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돈 좋아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세속적인 말로 들리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말로 고민했는데 근데 사실 이 문장을 쓰지 않고서는 뒤에 말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저 말을 쓰기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이 뭐 그 조선시대 선비처럼 위에다 이렇게 굴비 걸어놓고 이렇게 쳐다만 보면서 밥 먹고 고고하게 이제 책만 읽고 한다고 해서 뭐 되는 시대는 분명히 아니고. 예. 아니 이렇게 자꾸 보니까 좀 문천식 선배 좀 닮았는데. 비겁한 돈을 그래서 이제 우리 네. 황현희 작가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네. 사지 않고 서점 가서 서서 읽는. 아 그러셔도 돼요 진짜. 아 진짜로. 아 예. 그냥 진짜 농담을 한 거예요. 아니요 도서관 가서 빌려보셔도 되고. 예, 예, 예. 뭐 굳이 책을 사셔도 그러니까 뭐 시간이 되실 때 서점 가서 그냥 한번 쓱 한번 그냥 예 보죠. 아 이거 한빛비지에서 너무 싫어하려나? 제가 진짜 예. 마음을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방송도 진짜 솔직하게 하자. 이제는 이제 이미지 같은 거 떠오르지 말고 그냥 네.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을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뭐 어떤 정치색이 있으면 어떤 정치색이 있다라고 그 얘기는 못 하겠네요. 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딱 이야기 딱 끝내면 돼. 나 1번이에요, 눈빛이- 2번이에요. 딱 물어보려고 했는데. 눈빛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한테 뭐 솔직하지 않으면은 이제 내가 힘들겠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가식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솔직하게 좀 담아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겁한 돈 저도 잘 읽어봤고요. 또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끝났어요? 예, 1시간이 넘어갔네요. 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아, 예. 30분만 더 해요. 어제 뭐 했어요? 한참 형인 줄 알았다고. 아니, 편집장이라는 그 뒤에 네. 이 수식어가 너무 그래서 저는 편집 이런 얘기 안 좋아하고 그냥 어디 가서 계속 그냥 기자, 이 기자 이렇게 불리는 거를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여기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주차는 1시간밖에 안 되니까 뒤에 거 다 내라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갖고 오셨나요? 가져오긴 했어요. 예, 아, 그래요? 가져오긴 했는데. 네. 그 부분이 1시간 굉장히 오바됐습니다. 그냥 3,000원만 주세요. 갈 때 출연이 없으니까.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웁니까? 사실 뭐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 솔직한 얘기 네. 그냥. 예. 뭐 배운다는 이런 자세로 책을 뭐 읽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청자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옆에 사는 그 동네 형이 뭐 얘기하는 거다. 뭐 맞다, 그렇게 생각을 맞다. 그래야 하시는 된다. 거. 뭐 여기서 인생의 뭐 교훈을 느끼고 삶을 대하는 뭐 나의 미래가 바뀌었어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야, 이 이런 형이 생각이 있구나. 이 형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맞아. 이게 형 말이 맞아. 형 맞아. 형 한잔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면 좋지. 황현희 작가님 뭐 인생의 저희 변화를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왜 완전. 그런 책은 아니에요. 맞다. 예. 이런 생각도 있구나. 예, 이런 생각도 자세도 있구나. 이런 자세를 취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만 같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예. 예. 너무 솔직했네. 너무 솔직했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